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처음엔 좀 긴장감이 남들었지만 조선업을 중심으로 경제 협력을 모으는데 그 뜻을 같이 하는데 의미를 두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한 소식 계속 전해 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뉴욕 증시도 양호합니다만 중국 증시가 10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내고 홍콩 증시까지 가세했습니다. 이 부분도 이번 주에 좀 주목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오늘은 뉴욕 증시 주말 사이에 큰 폭으로 오르고 조금 쉬어가는 움직임이었는데 그 안에 어떤 포인트 있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지난 금요일장에서 반영했던 잭슨홀 미팅에서 가졌던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과하게 느껴졌던 걸까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우리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만한 소식이 하나 있었죠. 바로 한국과 미국의 정상이 처음으로 만난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느냐에 대한 데이터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자세한 내용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간밤 뉴욕 증시의 흐름까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말씀 주신 대로 잭슨홀 서프라이즈에 대한 약발이 조금은 둔화되는 분위기, 그리고 다우 지수가 선방했던 직전 거래일과는 반대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 함께 확인해 보시죠. 3대 지수가 결국에는 모두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네요. 사실 나스닥 지수 장중에 엔비디아의 상승세에 힘입어서 이 상승 탄력도를 어느 정도 유지한 채 계속 움직이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약보합 마감 S&P 500 지수는 0.4% 차익 실현이 나왔고요. 다우 지수 역시 0.8% 가까운 하락세로 45,300포인트 선을 간밤 반납했습니다.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이 우선 이틀 남았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아침, 현지 시간으로는 27일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이때 실적이 잘 나와줘야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좀 시원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현재 전반적인 월가의 컨센서스입니다. 이를 앞두고 과연 실적이 잘 나와줄 것인가에 대한 경계 심리가 조금 짙어지고 있는 양상이죠. 그리고 간밤 한미 정상회담이 잘 종료가 됐습니다. 2시간을 훌쩍 넘겨서 진행이 됐는데요. 여러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전해진 트럼프 대통령의 소감 발언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With President Lee of South Korea, we've known each other and gotten along very well. We have some additional trade because I hear they want to renegotiate the deal, but that's okay. I don't mind that. That doesn't mean they're going to get anything, but I don't mind. But we're going to have some very serious discussions about different things, including trade, where we do a lot of trade with South Korea, as you know. We are thinking about contracting some ships. They build them very well in South Korea. They're also thinking about coming to our country with some shipyards to start us on the process of building ships. We're going to be buying ships from South Korea, but we're also going to have them make ships here with our people, using our people. And we're going to go back into the shipbuilding business again. Military equipment in the world, and South Korea is a big buyer of military equipment, and we're going to talk about that also. And we have many things to talk about, and I look forward to it, and it's a great honor to be with you, and congratulations on your election. That was a big one.
and we're with you 100%. Thank you. 조선 분야뿐만이 아니라 제조업 분야에서 르네상스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도 함께 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꼭 말씀드려야 될 것이 대통령님의 평화를 지키는 기간의 미국의 역할을 넘어서서 새롭게 평화를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이 정말로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한미동맹을 군사 분야뿐만이 아니라 경제 분야 또 다른 과학기술 분야까지 다 확장해서 미래형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조선 선박을 매우 잘 만든다라면서 조선업 협력 의사를 시사를 했고요. 그리고 한반도 평화 문제 역시도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사실 한미 간 어떤 교역에 있어서 우리가 원하던 주요 쟁점들을 전부 커버하지 않았다라는 데에서 조금 아쉬움이 남는 정상회담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오늘 밤에 오고 갔던 내용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뒤에서 혜은 앵커가 자세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월가에서 나오고 있는 발언들도 확인해 보시죠. 와튼스쿨의 제레미 시겔 교수, 강세장은 여전히 확실히 이어지고 있다. 6개월 안에 20% 상승까지 바라는 것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5에서 10% 상승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 기업들의 실적, 그러니까 펀더멘털을 기반으로 한 상승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CFRA 리서치 측에서는 오늘 이러한 숨고르기, 약간의 되돌리기가 나타난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된 시나리오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금요일에 금리 인하발 서프라이즈 그리고 급등이 나왔던 것은 상당 부분 숏 커버링에 기인했다. 그러니까 금리를 내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락에 베팅했던 물량을 되돌리기 하려는 매수세였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금리 인하가 정말 확실해질 때까지 데이터가 아직 몇 차례 남아있죠. 물가 데이터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데이터를 통해 금리 인하가 아주 확실해질 때까지는 당분간 이런 변동이 지속될 수가 있고 상승을 하더라도 그 상승의 폭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10년물 금리는 금리 인하 기대감 살짝 약화가 되면서 2.2bp가량의 오름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가격 7%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상 최고가를 찍었다가 지금은 4,500달러 선 반납한 채 움직이고 있고요. 시총 3위 리플의 가격 역시도 4에서 5%대의 급락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섹터와 종목별 분위기도 확인해 보시죠. M7 시총 상위주들은 전체적으로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1.9% 가장 아웃퍼폼하는 모습, 엔비디아와 알파벳이 그래도 1%대의 상승세를 지켜내면서 오늘 나스닥 지수를 방어하는 역할을 해줬습니다. 엔비디아 1.03% 여전히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이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도체 섹터 내에서는 AMD의 주가가 2.6% 빠지면서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밖에는 넷플릭스의 주가 역시 1.1% 두드러지는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업종별로는 에너지 섹터가 유가 상승과 맞물려서 상승을 했던 반면에 그 밖의 업종들 필수 소비재부터 산업, 유틸리티, 소재 그리고 헬스케어까지 전방위적으로 약세가 두드러지는 하루였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하나씩 정리를 해볼 텐데요. 먼저 엔비디아입니다. 오늘 실적 기대감 이외에도 한 가지 소식이 전해진 것이 신제품 로봇 두뇌의 판매를 개시한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젠스랑 CEO가 앞서 여러 차례 이 로보틱스가 우리의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되어줄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해왔던 바가 있죠. 관련해서 새로운 제품을 내놓은 것이 되겠고요. 로봇의 두뇌라고 불리고 있지만 정확히는 칩 모듈, 이름은 jetson AGX 토리
마크입니다. 3,499달러에 판매가 되고요. 다음 달부터 배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인텔의 경우 또 다른 이슈가 있었는데 이 미국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점이 사업 전반에 리스크를 초래할 것이다. 사측에서 직접 SEC 공시를 통해서 이러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전체 매출의 76%를 차지하는 해외 매출이 가장 크게 우려를 받을 거다라는 이야기이고요. 해외 고객사 입장에서는 미국 정부가 지분을 취득한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불확실성을 안겨주는 트럼프 리스크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추후 만약에 정권이 교체된다면 이 지분 매입이 취소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주들에게까지 리스크를 안긴다라는 우려를 보여주고 있고요. 주가는 그러다 보니 오늘 쉬어가는 흐름이었습니다. 1% 하락하면서 24.55달러대에 거래를 마쳤고요. 다음으로는 애플 이슈까지 확인해 보시죠. 이 머스크의 xAI가 애플과 오픈 AI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애플이 오픈 AI와 제휴하면서 수억 명의 아이폰 사용자 기반이 오직 오픈 AI에게만 혜택으로 제공되고 있다라는 주장인데요. 생성형 AI 모델 개선을 위한 프롬프트와 피드백이 오직 오픈 AI에게만 활용될 수 있게끔 제공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앱스토어 안에서도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소셜 미디어죠. X 그리고 그록 등의 애플리케이션은 등급이 낮게 책정되는 등 부당한 취급을 당하고 있다라는 주장이고요. 하지만 일부 사용자들은 퍼플렉시티, 딥시크와 같은 다른 경쟁 챗봇들도 앱스토어 안에서 1위를 차지한 적이 있다라면서 이 머스크의 주장에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한때 오픈 AI의 공동 창업 멤버로도 참여를 했던 일론 머스크 그리고 샘 알트만 간의 갈등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애플의 주가는 약보합권에 거래를 마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밖에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도 하나씩 열어보시죠. 먼저 미국 안에서 히토류 가장 큰 수혜 종목으로 최근 부각되고 있는 MP 머티리얼즈입니다. 간밤 정확하게 이 종목과 관련해서 뚜렷한 호재가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주가가 급등을 했죠.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자면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인텔과 맺은 것과 이 비슷한 종류의 계약을 다른 산업 안에 다른 기업들과도 맺을 수 있다라고 시사를 했습니다. 지난달 미국 국방부가 이미 MP 머티리얼즈의 최대 주주가 됐던 바가 있죠. 이렇게 새로운 발언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다면 미국 정부가 히토류 산업 안에서도 이 기업들의 지분을 매입하거나 투자를 확대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하는 추측이 현재 시장에서는 나오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MP 머티리얼즈의 주가 움직임 확인해 보시면요. 6.5%의 탄력도를 잘 지켜내면서 종가는 72달러대에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국 안의 대표적인 철도 회사 가운데 하나죠. CSX 이슈입니다. 오늘 CNBC에서 워렌 버핏과 상당히 친한 기자입니다. 베키 퀵이 직접 보도를 한 내용인데 워렌 버핏이 또 다른 철도 회사를 인수할 의사가 없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올 여름부터 사실 인수설이 돌면서 기대감을 받아갔었는데 지난 금요일 버크셔의 자회사와 CSX 합병이 아니라 협력 계약에 대한 계획을 밝혔고요. 그러면서 인수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었고 CSX의 주가가 계속해서 지난 일주일간 하락세를 그려오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나흘 연속의 마이너스, 이제 오늘은 5% 추가 급락을 그리면서 주간 기준으로 10% 넘는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로켓 기업이죠. 로켓랩 확인해 봅니다. 반도체 투자를 확대한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우주 등급의 반도체, 태양 전지, 그리고 광전 센서의 생산을 확대하겠다. 정확히는 한 1.75배 정도의 생산 캐파시티를 더 늘리겠다라는 발표가 있었고요. 이를 위해 현재 미국 상무부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 밖에는 최신 우주 미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라는 소식까지도 들려오면서 주가의 탄력도가 간밤 아주 좋았습니다. 6.4% 점프하면서 47달러대에 안착, 위클리 기준으로는 15%대의 폭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의 특징주들, 첫 번째로 가구 관련주들 묶어서 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개시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50일 정도 이후에 마무리가 될 것이며 이후에 아직까지 정확한 비율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 미국 안에서의 가구 산업을 다시금 강화 혹은 육성하려는 조치로 해석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가구 관련주들은 일정 부분 타격을 받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윌리엄스 소노마,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를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디자인은 미국에서 하지만 대부분의 생산은 중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아웃소싱을 하다 보니까 다시금 수입을 해서 들여올 때 관세에 타격이 되는 것이고요. 윌리엄스 소노마의 주가 2.7% 급락을 했던 반면에 RH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량 생산 라인을 주로 아시아에 의존하고 있는데 현재 대부분은 중국 안에서 또 생산이 되고 있다 보니까 역시나 관세의 직격탄을 피해가기가 어렵겠죠. 5.3% 급락하면서 $230대까지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그 밖의 특징주들 조금 더 보자면 큐리그 닥터페퍼 음료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죠. 이 미국 여행을 가보신 분들이라면 피츠커피라고 하는 체인점을 아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커피가 맛있는 브랜드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이 피츠커피를 가지고 있는 회사를 $180억 달러에 인수한다라는 발표가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하락세를 보였고요. 11.5%까지 낙폭을 마감까지 키웠네요. 31.1달러대에 거래를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테무의 모회사 핀더더 실적 결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의 성장세 자체는 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지금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워낙 침체를 겪고 있다 보니까 그 타격이 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장 마감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200% 관세 부과 시사 발언을 또 내놨기 때문에 주가는 탄력도가 좀 약했습니다. 0.9% 상승한 $128대에 거래를 마칩니다. 특징주 모두 봤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으로 이어갑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물론 우리 투자자분들의 경우에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인가에 초점을 더 맞추셨겠습니다만 간밤 뉴욕 증시 먼저 이야기를 좀 자세히 나누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인하 이후의 경로가 조금 모호해졌다라는 것이 간밤 뉴욕 증시 하락의 주요한 원인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패드와치상으로 반영되는 결과를 살펴보면 9월 인하의 베팅하고 있는 확률 하루 전과 비교했을 때 또 소폭 내려갔죠. 84.7% 어제 반영했던 결과값이었는데 현재는 83.3%로 소폭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인하 25bp 확률로 25bp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쪽의 베팅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는 있는데요. 연말까지 12월에 한 차례 더 인하를 하면서 기존에 좀 3회 정도 인하를 하지 않겠느냐 기대감을 갖고 있던 부분이 연내 2회 인하로 살짝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자, 지금 미국 증시는 최대 밸류에이션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상황 속에 직면을 해 있는 모습이죠. 기존에 가장 고밸류 평가를 받았던 시기와 비교를 한다면 닷컴 버블 시기가 있겠고요. 그리고 1920년대 대공황 시절이 있겠죠. 미국의 주식 밸류에이션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그 가운데 시장은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이어오면서 시가총액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929년 대공황 그리고 1965년 닉슨 행정부 시절에도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았는데요. 이때 당시에 고밸류를 기록한 이후에 상당 기간을 횡보세를 보였던 미국 증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999년에서 2000년대 사이 닷컴 버블이 있었고 현재가 그 고밸류 시기와 맞먹는 수준의 그리고 그를 조금 더 뛰어넘는 수준의 밸류에이션 보여주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경계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죠. 이는 결국에 기업 이익 대비로 가격 레벨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반증하는데 이런 지표들을 보고 우리가 조금 겁을 미리 먹고 물러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자, 지금 베어마켓과 불마켓으로 우리는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베어마켓이 약세장, 불마켓의 강세장이라고 흔히 표현을 하는데요. 파란 색깔로 표시된 부분이 상승 기간과 수익률을 나타낸 강세장의 흐름이고요. 반면에 아래쪽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하락 기간과 하락 폭을 나타낸 약세장 시기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비교를 단순하게만 해봐도 강세장의 힘이 훨씬 더 셌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강세장은 평균적으로 5년 넘게 지속이 됐고요. 총 수익률은 254%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약세장은 지속 시기가 1년으로 상대적으로 강세장보다 훨씬 더 짧았고요. 총 손실률은 31%로 나타나면서 강세장이 약세장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되고 상승폭도 훨씬 더 폭발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과거의 데이터와 비교를 해보면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에 지수가 45%가량 하락했었고요. 2000년 당시에 닷컴 버블에는 47% 큰 폭의 낙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대부분 기억하고 있는 시기 2008년도의 금융위기 당시에는 55%가량의 주가 시장 낙폭이 있었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도 34%의 하락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30에서 50%가 넘는 낙폭들을 각각 모두 더 뛰어넘게 상승 흐름을 그려주면서 강세장에서 낙폭을 만회한 후에 더 큰 폭의 상승이 있었다라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자, 다음 장은 제프리스의 목표가 상향 의견인데요. S&P 500의 지수 연말 목표치를 6,600포인트로 상향했고 2분기 S&P 500 기업들의 EPS 그리고 매출 서프라이즈 비율을 확인하면서 앞으로 시장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프리스는 2분기 S&P 500의 EPS 서프라이즈 비율이 81%로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매출 서프라이즈 비율도 66%에서 82% 시장의 기대치를 크게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025년 EPS 전망치는 기존 5.2%로 제시를 했는데요. 9.9%로 크게 올려잡았고요. 내년의 EPS 전망치도 12.5%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수 목표치도 기존의 5,000포인트 후반대에서 6,600포인트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9월은 전통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이지만 점차적으로 흐름이 탄탄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갖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나온 데이터도 저희가 들여다보겠습니다. 7월 신규 주택 판매가 65만 2천 건으로 시장 전망치를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전월치와 비교했을 때도 0.6%가량의 조금 더 감소하는 흐름들, YOY 기준으로는 8.2%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신규 주택 판매는 미국 전체 주택 시장의 한 15%가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한 지표로서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한미 정상회담 관련 소식으로 첫 번째 헤드라인 준비했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회담이 예정됐던 2시간을 훌쩍 넘겨 진행됐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관련 일정이 지연되면서 한미 정상회담 일정은 30분씩 수년된 채 시작했습니다. 두 정상은 모두 발언에서 조선업 협력 의지부터 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선박을 매우 잘 만든다. 한국에서 선박을 살 것이라면서도 다만 한국이 미국에서 우리 노동자를 이용해 선박을 만들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미국의 조선업뿐 아니라 제조업에서도 르네상스가 이루어지고 있고 대한민국도 그 과정에 함께하길 기대한다며 협력의 폭을 넓히자고 제안했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 전에 경계감을 높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트루스 소셜에 트럼프 대통령이 남긴 글이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냐, 숙청과 혁명이라는 다소 과격한 단어들을 쓰면서 그런 곳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없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건 결국에 좀 본인의 오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해프닝으로 끝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요하게 논의될 걸로 보였던
논의 주제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미 조선 산업 협력에 대한 이슈가 있었겠고요. 그리고 기존에 8월 관세 협상 당시에 있었던 3,500억 달러 투자 패키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있는가에 대한 것도 주요한 관심사였습니다. 관세나 무역 정책에 대한 디테일들, 북한 관련한 협력, 반도체 관련해서 또 추가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대미 투자를 결정해야 되는가, 에너지와 무역 협력 플러스해서 히토류 관련 언급이 있었다라는 점 앞서서 체린 앵커가 짚어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가장 이목을 끌었던 부분은 바로 조선협력 관련한 포인트인데요.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선박을 살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다라는 점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바로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자, 지금 한국산 선박을 구매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죠. 한국에서 선박을 사긴 살 텐데 한국에서 선박을 사고 플러스로 미국의 노동자를 이용해서 미국에서도 선박을 건조하겠다라는 의미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협력 초기에는 미국이 한국 조선소에 선박을 발주하거나 또는 한국에서 대부분을 만들어 간 뒤에 모듈형을 제작해서 미국에서 최종 조립하는 방안이 될 걸로 보였는데요. 이 발언으로 인해서 한국 조선업체에 대미 투자를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건 아닌가라는 경계감이 조금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미국의 선박을 건조하려면 미국 내 조선소에서 선박을 건조해야 된다라는 존슨법이라는 것이 있죠. 법 개정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발언을 통해서 관철할지 여부를 좀 주목해보자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논의 내용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지금 현재 많이 다뤄지고 있는 부분 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포인트들 한 번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북한 핵 문제를 언급했는데요.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의 모습을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DMZ에서 만남이 과연 추진이 되게 될 것인지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대북 관련 종목들 자극받아갈 가능성 국내 증시에서 있으니까 참고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풍력과 태양광에 대해서 재차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는데요. 일희일비하지 말자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일관되게 풍력과 태양광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원전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메시지가 나온 만큼 원전 관련 종목들 한 번 더 탄력 받아갈 수 있을 것인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한미일 협력을 강조했는데요. 한국과 미국, 일본이 함께 이 중국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패권들을 하나하나 좀 뚫고 나가보자라는 의지가 좀 강력하게 느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는 자체적인 칩을 제조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한국 기업들, 미국에 추가적으로 팹을 늘려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인지 조금 더 가늠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히토류 관련해서는 미국이 곧 많은 히토류를 확보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국내 화학 종목들, 소재단의 종목들도 자극받아갈 수 있을 것인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논의 내용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고요. 두 번째 헤드라인은 엔비디아 관련한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목표가 상향이 추가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실적 발표를 앞두고 호실적에 대한 기대로 엔비디아가 1% 이상 상승했습니다. 현지 시각 25일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는 1.02% 상승한 179.8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시총도 4조 3,850억 달러로 늘었습니다. 이는 호실적에 대한 기대로 투자사의 목표가 상향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최소 9개 투자사가 엔비디아의 목표가를 상향한 데 이어 이날도 투자사 스티플과 베어드가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베어드는 목표가를 기존의 195달러에서 225달러로, 스티플은 202달러에서 212달러로 각각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JP모건과 스티펠, 베어드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목표가 상향 조정 의견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H20분이 과연 이번 실적 발표와 관련해서 어떤 데이터를 좀 엔비디아 측이 제시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가 높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엔비디아 기대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또 한 번 보여주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들을 IB에서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JP모건에서는 블랙웰 공급 확대를 주목하면서 앞으로 신규 모델 이 부분은
중국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겠죠. 자, 그리고 향후 가이던스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은 JP모건은 중국 시장을 일단 조금 더 무게감 있게 보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스티펠은 GB300의 연말 출시로 인해서 만약에 H20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지금 현재 실적에 대해서 탄탄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겠고요. 베어드는 GB200과 300 그리고 플러스해서 XAI에 대한 공급분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전체 애널리스트 65명 가운데 58명이 매수나 강력 매수 의견을 전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